교수하고 양승조입니다. 저는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의 행복한 복지수도로 만들기 위하여 분야별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로 충남의 여성, 체육, 국방산업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플러스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17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동수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여 통과된 법안으로 그 자부심이 적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단순한 저출산 대책이 아닙니다. 첫째,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유자녀 가구의 빈곤을 예방합니다. 둘째, 아동수당 여성이 그동안 주로 수행해왔던 무급의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셋째,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의 질적인 측면, 즉 출산된 아동의 인적적 능력을 지원하여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넷째, 아동수당 일종의 출산 및 육아 장려금으로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10만원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 남도에서부터 아동수당을 정부가 지급하는 10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고자 합니다. 충청 남도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 출생 후 12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플러스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남의 플러스 아동수당은 충청남도 1년 미만 아동수가 약 18,000명을 감안한다면 연간 약 2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동수당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중 가장 현명한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예산 제약을 감안하여 1년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지만 향후 충청남도 재정을 감안하여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충남 여성 수건 사업인 충남 여성회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지 증가하고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고 여성활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를 전담하는 충남 여성회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충남 여성회관이 설치되면 충남 여성분들이 생활하는데 더욱 살기 좋고 안정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출산 기피 현상의 억제로 인한 인구 절벽의 문제의 원인을 밝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며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년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역사적인 해을 기점에 충남이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전국이 이에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폭력 평화 시위이며 임시정부 수립의 모토가 되었던 3.1운동의 100주년 기념 행사는 우리 충남에서 분명히 개최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및 세계 각지에 계신 독립 열사의 후손들을 초대하여 충남의 민족사적 위상을 높이고 3.1운동 100년의 여정을 회고 기념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체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체육 지도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충남의 건전한 체육 문화를 증대시키려 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마련하고 충남도청 소속의 태권도팀을 창단하여 국대인 태권도 위상을 높이면서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려 골볼팀 창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남 도민께서 더욱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향유와 건전한 체육문화의 발전 및 충남의 숭고한 정신을 계속 발전하는 데 저 양승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육군사관학교는 1940년에 개교하여 건물이 매우 낡고 노후화되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넓은 면적으로 위치해 있어 도심 개발에 장애도 있어 참여정부 초기에도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계는 발전을 하여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창원시로, 공군사관학교는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도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 항공학교 등 국방 관련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계룡 논산으로 이전하여 계룡 논산 지역이 명실상부한 군사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계룡 논산 지역에 국방 ICT 클러스를 조성하고 글로벌 방위산업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충남 국방 국가산업체 조성과 국방산업 관련 기업 입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서울 용선에 있는 국방창업기술진흥원을 계룡, 논산 지역으로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의 대동연구단지 및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국방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반하고 계룡, 논산 명품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들 여성들이 육아 비용과 재취업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충청남도, 체육 지도의 처우 개선과 국방산업 유치를 인하여 경제 발전은 복지수도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하여 저 양수가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일 24일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로 선관위에 정식 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는 미래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를 회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충남 발전을 위하여 준비된 후보, 경선을 통해 충남도민이 선택할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갑자기 여주에서 내려온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선거입니다. 이어서 국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와 함께할 도지사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정치 공세로 발목 잡을 정치인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는 후보, 충남 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여 충남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는 단언컨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촛불정신 실천을 위해,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복지도 충남을 위해 저 양승조와 충남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후보의 모두 발언에 이어 기자님과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있는 기자분 손을 드시고 후보의 지명에 따라 소속사 성명을 밝히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내일일보 백신석 기자입니다. 네, 그동안 차례차례 이렇게 발표해 주신 공약들 잘 지켜보고 있고요. 도지사에 당선되신다면 지금까지 발표하신 공약이 잘 지켜지리라 믿으면서 오늘은 그 체육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후보님께서도 체육인의 한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도체육회나 각 시군 체육회에 임명되는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체육의 비전문가 출신으로 임명되어지면서 필드에서 실전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사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충남 육상연맹을 11년 했고요. 약간 안 됐는데 11년 정도 했고 전국 공교연합회장을 10년 했기 때문에 사실 체육이라고 자처하고 그런 체육 행정을 맡아서 정말 자부심을 드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체육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갖게 되는 것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체육 지도자의 처우 문제는 어떤 경우도 해결해야 된다.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들은 체육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한 액수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70만 원 정도 안 되는 정도인데 도저히 가정을 끌고 이끌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를 듣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체육 지도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서 힘껏 우리 중앙연구 연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하신 우리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면이 있었다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장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의 기념 어떤 전리품 형식으로 해서 그 비전문가가 사무국장 내지 사무처장을 맡았다는 것도 사실인데 다만 여기서 계속 가능한 어떤 체육 지도자 출신 아니면 어떤 에디터라든가 이런 체육 관련 분야가 사람이 이런 국가이라는 사무처장을 맡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나 우리가 체육 행정은
반드시 또 체육 전문가 같아야만 가장 어떤 그 체육관이 잘 이끌어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적임자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도 과감하게 중요한 분야인데 말씀하신 취지를 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 존중하고요. 다만 거기에 꼭 국한할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지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닌 거 마찬가지로 그런 아주 적임자가 있다면 그 처장과 국장을 발탁하는데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후보 쪽에서 계속 맞짱 토론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입장과 함께 두 번째는 삼농 정책, 삼농 혁신에 대해서 캠프 내부적으로 그 면밀한 검토랄까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삼농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갑수 기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뭐 이인재 의원께서 맞짱 토론을 해가고 정식 제안 바운드할 수 없고요. 무슨 근거로 맞짱 토론을 해가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우리가 KBS라든가 뭐 방송 언론사 토론을 열고 있습니다. 뭐 맞짱 토론 피할 거 하나도 없다. 맞짱 토론을 피한다는 것은 뭐 주저할 이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결함이 있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핸디캡이 있을 때가 주저하는데 저 양궁대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 그래서 맞짱 토론을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KBS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언론사, 방송사 또 선관위에서 그런 토론이 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의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삼농정책 문제인데요. 우리 그 전임 안희정지사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공이 있고 나름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를 넘어서 전임 지사가 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건 우리 민주당 소속을 떠나서 그 사람의 전임 지사의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고 국민들의 이익을 가지고 그런 정책이 되면 그걸 계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그 결실이 뭐냐, 결과가 뭐냐 그런 나름대로 지적하는 모습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해야 되는데 최소한 어느 도지사가 농업과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해서 어민과 어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도저히 기본법에 서는 도지사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민께서 높이 평가해야 될 상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농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아니면 그대로 100% 계승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도전을 맡게 된다면 삼농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은 계승하고 과가 있다면 또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그점 보완해서 어떤 경우에도 농업과 농촌, 농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는 말씀으로 그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경제 호당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에 플러스 아동 수당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시설 같은 거나 아니면 지원 같은 게 연락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어린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지원 문제가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문제가 있는데 보육료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보육료 현실화 문제가 어린이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아주 어떤 절개찬 목소리를 주장하는 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문제인데 이걸 중앙정부에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2년간 구공업체 참여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잘 알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그 두 번째 문제가 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급식비, 간식비가 차이가 나요. 우리 대한민국 어린아이들인데 어느 국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차이 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죠. 유치원 같은 경우도 사립 유치원과 국립 유치원의 차이는 아이들이 부모들 부담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사립 유치원 선택해서 한 게 아닌데 어떤 국립 유치원 다니면 10,000원 정도 부담하는데
산 일주를 다녔을 때는 만약 20만 원 넘게 부담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은 독립일주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대한민국 같은 아이들로서 도저히 평등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이미 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원예진 일주에 대한 어떤 차액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더 확실하게 강화했다. 이미 강력하게 한 바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충남 플러스 아동생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고 2000몇 년간은 어느 통계를 봐도 현재 이거 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 통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동수당 문제는 9월 1일도 지급하지만 실제로 보건사연구원에 조사한 거라면요 1인당 그 양육비가 6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중앙에서 아동수당이 10만 원 지급이잖아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걸 100% 채워지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충남에서 선두적으로 우리 10만 원 정도 충남형 모델로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서 양육비 부담, 양육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런 제도 도입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신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하고는 이게 별개로 지원되는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27만 원이 되고 21년도부터는 30만 원까지 증액이 되는데요. 저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아동수당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연금 정도의 수당이 지급돼야만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남들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로. 현수의 박주영이라고 하는데요. 박주영 기자님. 그 후보자님께서 호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 행정심판에서 그 열병합 발전소 SRF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부가 승인을 내리든지 불승인을 내리든지 결정을 하고 홍보가 왔고 그리고 이달 말 정도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승인 이유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재개가 된다면 나중에 6.13 전에 이 재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도지사가 되시고 나서 어떻게 바뀌시는지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저는 그 가능하면 행정처분이 그 말씀대로 선거 전에 내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내려졌냐 안 내려져가지고 우리 대응 방법이 있을 텐데요. 만약 행정 그런 그 처분에서 자기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도 홍성 주민들의 건강권이 제일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용편의 연료, 열병 발전소 문제를 왜 낫겠냐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그 중앙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뭐 지난번에 고용편 연료를 했을 때 어떤 발암물질로 배출되는 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런 그 홍성 국민들 충남의 건강권을 담보로 해서 비용 증명만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충남 도민들과 함께 충남 도지사로서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이면서 어느 도정의 어떤 일을 정책보다도 보다 강도 있게 세게 좀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여튼 처분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면 틀려질 수밖에 없고 현재 우리가 후보자 신분이라 이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이들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우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보건연구원입니다. 이번 공약 발표에서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한국국전을 행사를 언급하시고 천안에서 행사를 정부에서 개최하시고 겁니다. 지금 천안에는 아원의 동아제가 있고 또 국립기념관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물론 이제 천안시에 좀 지원을 받는데요. 도차원의 지원이 좀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구상하시는 전국다리 규모의 100주년 행사 규모라든가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충청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10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군의 뭐 봉화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도처원에서 그런 커다란 지원한 형태는 아닌데요. 하여튼 우리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그게 뭐 지대하는 건 다 아실 텐데 3.1운동 역사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이루어졌지만 그 충남에서도
정말 그 자랑스럽게 좀 역사적인 그 완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100주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청남에서 보다 도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국민의 힘을 모아서 아주 그 의미 있게 나중에 내실 있게 성장하게 하겠다는 게 이 부관인데요. 이런 봉화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